서바이브입니다. 서바이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1.8평방 생존 힘들다 호소한 윤. 이번 주 보석 결정 촉각이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주 금요일 같이 여기 사진 보실까요? 윤 전 대통령 드디어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알던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은 좀 다른데 싶으시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윤석열입니다.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예, 그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그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피고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했다. 그게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눈이 커졌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었어서 또 헬쑥한 건가 싶기도 한데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좀 수척해진 모습이고 평상시에 주장해왔던 건강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것이 어떤 본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그 사실 사이에 괴린이 있을지언정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현재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는 누구나 동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그 전보다 좀 수척해졌다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모습만 봐도 달라졌네 싶은데 전에 재판정에 나왔던 모습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 더 차이가 확연히 좀 눈에 보이겠죠. 같이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7월에 영장실질심사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모습.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나왔을 때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죠. 약간 좀 이렇게 좀 살도 좀 이렇게 빠져 보이고요. 눈도 더 커지고 좀 이렇게 홀쭉해진 약간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머리도 좀 염색을 하지 못해 약간 하얀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이 변호인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10kg 이상 빠졌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10kg 이상 빠지는 건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긴 한데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심리가 끝나고 좀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이 또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 기준에 들어있긴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저 모습을 보고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살이 좀 빠지시니까 조금 수척해지긴 했어도 상당히 그 얼굴에서 총기도 좀 나오고 건강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특히 본인이 보석신문에서 한 18분 이상의 그 긴 시간 동안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의 목소리에도 상당히 힘이 실려 있었다. 이런 전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특별히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설령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안과적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외부 병원의 진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당장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보석을 허가해줘야 할 그럴 필요성은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살이 좀 빠지면서 좀 총기도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18분 동안 이 자기의 주장을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 자체는 건강이 좋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강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보석에 영향을 줄 만큼 보석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인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수척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 독에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 진정한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같은 남자로서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한길 씨 아직 이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미국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약간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막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럼 목숨 걸고 지킨다고 했으니까 이제 귀국하는 걸까요? 뭐 당연히 언젠가는 돌아오실 텐데 네. 글쎄요 왜 지금 미국에 장기 체류를 하신지는 저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네. 아마 뭐 국내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 그동안 뭐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또 여론으로 뭐 왈가왈부할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두 가지죠. 첫째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이미 보석으로 나온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모두 보석으로 풀려 나와서 지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나중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많은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과의 어떤 체계적인 법리 대응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다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변호인들과 접견하고 변호 전략을 좀 짤 수 있는 그러한 형평성 문제도 아마 재판부가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보석을 결정할 때는 크게 봐야 될 게 두 가지 아니겠느냐. 건강상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의 다른 보석으로 나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 정도면 보석으로 내보내줬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기준이라고 하면 또 내보내줘야 되는 그 형평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첫 이 신건으로 들어온 재판이었기 때문에 첫 공판이라 출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또 보석 심리도 같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다만 이 보석 심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비공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나 같이 볼까요? 1.8평 독방 안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판 출석도 체력적으로 어렵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한 번도 나는 재판에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 이 상태로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보석 청구를 한 건데 이 보석을 인용해 준다고 하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이 식단도 좀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보석에 신청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서바이브가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살이 빠지고 이런 건 체력적으로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석방을 해달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윤석열 피고인은 좀 염치부터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8평에서 서바이브 생존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홍거실이요. 지금 1.8평 정도보다 조금 2배 정도 큰 한 4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있냐 하면 평균적으로 한 7, 8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전국에 6만여 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 수용자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좀 안 드실까요? 본인이 그 1.8평의 독방을 찾아간 것은 잘못된 본인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저기에 본인이 있어야 할 이유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생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6만여 수용자들은 어떻게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좀 전에 형평성을 말씀 주시는데 지금 이 보석의 형평성
아니 죄질이 다른데 어떻게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신권 때문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지금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12번 연속 석 달 넘게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 보석을 할 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그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예요. 그런데 증거 인멸 여전히 그 우려 없다라고 평가할 수 없고요. 또 도주의 우려, 전 국민이 아는데 어딜 도망가겠느냐? 도망이라는 것이 꼭 그 국외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 자체도 도주의 우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석방되었는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이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을 열심히 받으시고요. 또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그것이 지금 본인이 재판부에 그나마 선처를 요구하는 마지막 모습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해주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두는 이유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주가 정말 어디로 멀리 도망가는 거 도주가 아니라 검찰에서 소환조사해서 부른다고 했는데 안 오고 재판한다는데 안 나오고 이것도 도주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석 심리 때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볼까요? 석방이 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구속 상태면 출석 거부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활히 하기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보석 석방이 안 되면 거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주진 위원님, 예. 아마 재판부가 뒤에 이렇게 또 한 번 더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석방이 안 되고 계속 구속 상태여도 그러면은 이제는 재판에 계속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사실 이 부분은 좀 딜레마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보석으로 나가야 재판에 좀 더 원활하게 출석할 수 있다라는 논리와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보기에는 보석을 허가 안 해주고 계속 구속이 돼 있다면은 계속 재판과 수사에 보이콧하겠다는 거냐. 또 이렇게 비춰지면 뭔가 이 보석을 내가 어떤 재판에 출석하는 거에 어떤 무기로 삼는 그렇게 보이면은 사실 진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논리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고 네. 아마 재판과 수사에 참여하는 문제를 조건부로 매개로 한다면 그거는 조금 재판부가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딜레마다. 진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을 해달라라는 어떤 재판부로서도 확실한 명분이 있는 상황을 들이밀지 않는 이상해야 재판부로서는 이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건데 사실 보석 결정이 나도 진즉에 났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 형사소송규칙 제55조를 좀 같이 볼까요? 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7일 이내죠. 신청이 들어오고 이 청구가 들어오고 7일 이내,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야 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언제 이걸 신청을 했느냐 같이 볼까요? 지난 19일에 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사실 일주일 쭉 지나서 보석 심사가 있었던 지난 금요일 날 심사하고 바로 이날 혹은 늦어도 뭐 이튿날 새벽쯤에는 결과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나오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월요일 오늘 날짜로 따지면 열흘 이 10일 차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김진욱 대변인님 재판부에서 약간 고민을 좀 깊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그 윤석열 피고인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아마 오늘 재판의 출석 여부까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재판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12번 연속으로 불출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골석 재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 재판에 전혀 협조할 의지가 없다라고 읽혀질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본인 재판부가 그 별건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재판에서 보석을 허가했을 때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재판에도 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상태에서는 지금 그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어느 상태에서는 불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본인의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한다면 다른 재판부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특검에서 지금 3가지 특검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응하고 있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네. 결코 윤석열 피고인의 이 보석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란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요 보석 심리를 하고 있는 요 재판부, 신권 재판부가 오늘 내란 재판에는 나오나 여부도 아마 거기에도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지 않겠느냐. 보석 판단의 이 어떤 근거로 쓰기 위해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하는지 여부도 좀 볼 것 같다라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을 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